맞죠? 아침에 이제 배달해줘 계속 통화하고 막 이런 거 뭐냐 물어보고 자기 자신감이 떨어지실 것 같아서 그게 제가 왔어요. 이게 한 2, 3일 이렇게 되면 또 똑같아집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침에 계속 배달해줘 이거만 봤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진짜 대표님 말씀대로 깃발 우리가 이제 깃발을 와이프가 이렇게 좀 돌려라 이렇게 해서 와이프가 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또 보니까 이 깃발이 강가에 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저 포스코 이다지 딱 옮겨놨는데 오늘 주문 두 개 다 포스코 이다지 209동 210동 여기서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큰 거 같다. 이게 진짜 엄청 깃발이 이게 엄청 큰 거 같다. 네. 야 우리 일단 이번 달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5개씩 다 꽂아보자 일단 해서 배달앱 막 통화하니까 그리고 뭐 5일 결제로 하면은 뭐 10일까지 해서 내일 승인나면 뭐 한 20일 정도가 결제되는데 다음 정기는 뭐 5일 날 결제된다. 이것도 이제 시스템을 그전에 아예 몰랐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아 그러면 우리 5개씩 다 할게요. 근데 와이프도 하나씩 하고 있으니까 이 방법 있겠지. 전화 좀 해봐라. 이렇게 전화하니까 플러스 그러니까 깃발 5개가 한 번에 생기더라고요. 이거 하고 앞에 이제 멘트를 좀 정리해서 좀 의미가 담기게 다른 데들 것 좀 보고 해운대에서 막 아구멍이랑 또 싸다 아구멍 거기 또 이렇게 보면 앞에 막 설명이 되게 간결하게 탁 잘 되겠더라고요. 아, 이런 거 우리 상담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싹 빼가지고 피자 들어가고 또 먹고 또 우리만의 프리미엄 뭐 쌀국이나 이런 쌀 분야를 좀 더 강조시킬 수 있게 이렇게 좀 세팅을 하자 해서 계속 아침에도 재료 준비해놓고 그런 거 지금 글쎄 하고 있었어요. 잘 하셨어요. 그럼 딱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2, 3가지 정도가 돼요. 사장님이 지금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그 전에 저희가 며칠 전 됐죠. 그때 저번 주 금요일이었나? 저번 주인가 요새 제가 그게 몰라요. 시행 개념이 잘 없어. 그래서 사장님이 수영이 왔을 때 해운대 안 가고 바로 오신다 했을 때 빨리 가야죠. 그때 왜 빨리 가라 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제가 왜 빨리 가랬어요, 사장님? 기억나요? 네, 이유가? 이런 안에 주방 동선 세팅하고 그보다는 저 이제 그 당시에도 또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제 사장님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이야기도 했고 5초의 법칙 뭐 이런 것도 얘기해 드렸죠. 기억나시죠? 아 뭔가 하기 싫어 뭐 5초 딱 세우고 5, 4, 3, 1 하고 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사장님한테 에너지를 제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에너지를 넣고 그 주유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사장님이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해라 했는데 사장님 그때 약속했을 때 금요일 날 어떻게 그 목요일이었나? 그냥 금요일 날 내일은 무조건 제가 오픈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다음날 오픈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을 했죠. 아 그러면은 이때쯤 되면은 타이밍상 오늘쯤 어제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사장님이 어제 주문이 많이 없었고 오늘 주문 없으면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았어요. 왠지 없으면은 내가 에너지가 빠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왔어요. 다른 뭐 가맹점 같으면 그냥 더 두고 봤을 건데 집도 뭐 앞이고 하니까 좀 더 제가 신경도 쓰이고 해서 왔는데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던 뭐 2, 3가지 정도 사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복귀하세요. 저하고 이야기했던 거 수영에서 사장님이 했던 거 경험했던 거 그 다음에 그 지금 준비하면서 했던 것들을 한번 싹 복귀해 보세요. 다시 그러면서 사장님이 다시 그 스스로가 뭐 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제가 오늘 저희 점장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스스로가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안 믿으면 아무것도 지금 안 돼요. 예.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지 사장님이 결정 내리는 거에 망설임이 없어지고, 지금 사장님이 이렇게 시간이 남잖아요. 이 시간이 얼마나 괴로운지 제가 다 알아요. 이때 사장님 저 같으면 전단지 만들 것 같아요. 미리 캠퍼스.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집중할 때, 사실. 이때가 저도 해봐서 알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안 되는 것도 알아요. 뭔가 계속 손이 안 움직이고 머리도 안 움직이고 이런데 이거를 깨부숴야 돼요. 그럴 때 하는 방법이 복귀하라고. 그리고 제가 5초의 법칙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걸 하시고 그냥 몸이 진짜 안 움직여요. 경직된 것처럼 막 사지가 마비된 것처럼 뭐 머리도 안 돌아가고 그냥 마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냥 제가 말했다시피 주문해 오다시피 그냥 5, 4, 3, 1 하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그냥 내가 전에 저 수영회 갔을 때 배울 때 이 사장이 지금 뭘 하랬지? 대표가 뭘 하랬지? 뭐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던데, 근데 생각해서 막상 움직이려면 몸이 그대로 딱 굳어버리거든. 그때 5, 4, 3, 1 하고 그냥 나가버리거든. 그거를 해보라니까. 그걸 하는 이유는 사장님이 자신감 그걸 가지기 위해서요. 근데 지금 해야 될 게 상당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냥 억지로 밀려서 오는 거 지금 처리하는 거는 그냥 표면에 사장님이 두려워갖고 뭐라도 안 하면은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그냥 보호 본능이 보이라고 저는 그 마음까지도 알아요. 예. 그거를 이제 합리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하나 행동이잖아요. 내 불안한 감을 뭔가 이거라도 했으니까 내가 뭔가 좀 이 시간이 그냥 넘어가질 수 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납을 좀 안 하는 편이잖아요. 그죠? 골든타임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사장님이 골든타임은 지금 있잖아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시작하고 나서 골든타임이 정해지는 건데 사장님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시작이 안 됐어요. 아직. 사장님이 정하는 거예요. 골든타임. 자, 우리가 가오픈 기간이라는 걸 하잖아요. 가오픈. 저희도 처음에 쌍따봉 수영도 이게 가오픈을 2월 21일이었나? 이렇게 일주일 했어요. 21일이었나? 자세히 기억은 안 나요. 저는 이게 큰 의미를 안 둬가지고 사실. 그랜드 오픈을 그때 우리가 3월 1일 날로 잡았어요. 그럼 이 첫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날 무슨 생각으로 저희가 했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점장하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점장하고 둘이서 딱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11시에 딱 출근했어요. 둘이서. 그러니까 점장이 저한테 딱 물은 게, 대표님 뭘 하면 됩니까?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나도 모르지. 홀은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주방 갈 테니까. 이랬어요. 그렇게 장사했어요. 그래서 네가 보고 정리할 수 있으면 거 정리해놓고,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나도 처음인데, 나도 처음 하잖아. 내가 이거 해봤나? 처음 해보는 건데. 그래갖고 대충 이거 주고, 이거 주면 되고, 어디에 놔할지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놓고, 바티에 그렇게 넣어가지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갖고 네가 알아서 해놓고 한 개씩 고쳐가자. 그러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사장님이 지금 가오픈 기라이라고 사장님 나름대로 합리화시킬 수가 있다고. 사장님도. 저희는 이렇게 정했지만, 왜냐면 이렇게 시행착오를 해야 돼. 시간을, 이걸 실패했다라고 또는 이게, 왜냐면 저는 저 혼자가 아니라
직원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예. 첫날에가 저희가 매출이 제일 작았죠. 그때 60몇만 원 내렸으니까. 딱 첫날, 가오픈 첫날이 제일 작았어요. 68만 원인가? 이게 제일 매출이 이때까지 중에 제일 작은 매출이에요. 이쭉 오면서까지. 근데 그런 모습도 저는 보여주기 싫었던 거죠. 근데 엄청 대박이었죠. 야, 이거 뭐지? 야, 대박이다. 첫날 정식 오픈도 안 했는데 가오픈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팔다니. 닭 다 팔고 닭 다 판 가격이 그래요. 그래서 갔죠. 그 다음날 조금 더 했고 그 다음날 또 다 팔고 가고. 그런데 이 시행착오와 실패를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제가 그 이름을 가오픈 기간이라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일주일 지나고 뭐 완벽해졌냐? 아니에요. 바쁘니까 더 안 되죠. 더 많은 시행착오와 더 많은 것이 생겼지만 그래도 하나하나씩 아직까지도 고쳐가고 있거든요. 지금 사람을 거의 다 세팅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저도 이제 조금씩 시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더 많이 신경을 쓰겠지만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사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앉아서 하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뭐 멘트 바꾸고 이런 것들을 좋은 행동인데 사장님이 스스로가 어차피 합리화시킬 거면 그거를 카테고리를 정신적으로 이쪽에다 하더라고요. 가오픈 기간이라고 차라리 내가 지금 정신 오픈했는데 이렇게 지금 안 돼서 이걸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울해지니까 마인드 컨트롤 하시라고 멘탈 케어 해드리는 거예요. 혹시 얘기되셨죠?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네. 그 깃발의 힘을 오늘 봐서 물론 많지는 않지만 두 번뿐이었어. 네. 그래도 사실 그거 안 안겼으면 멈췄을 수도 있는 네.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또 그 깃발.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장님이 한 개씩 해 나가잖아요. 안 했겠죠? 오늘 목요일이고 수, 화요일 날. 오늘 19일이죠. 18일 날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애들한테. 제가 이번 달에 19일 동안 2번 쉬었거든요. 2번을 쉬었는데 첫 번째 쉴 때 매출이 79만 원. 그리고 두 번째 쉬었던 게 17일인가 이랬는데 이때가 78만 원이었어요. 그 외에 날들은 110만 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최저가 110만 원.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이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때는 제가 이랬어요. 야, 내가 이때까지 18일 동안 2번을 쉬었는데 첫 번째는 매출이 그렇게 떨어졌어. 그래서 너희들에 대해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도 우연찮게 내가 쉬는 날에 최저 매출을 했네. 이건 우연이니까 필연이니까 왜 그럴 걸까? 나는 2번 다시 이런 현상을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안 쉴 예정이다. 이렇게. 한 번도 내가 만약에 쉬었는데 또 한 번 또 이렇게 매출이 나오면 나는 너희들을 다 잘라버릴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8일간. 그거는 우연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우리 점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제 점장이 다 할 수 있지만 너에게 답을 내가 바로 가르쳐 줬는데 안 하고 있는 것들 너희들 중에 제일 당장 해야 되는 거는 목소리 크게 키우는 거다. 그것만 일단 오늘 하고 목소리 키우면 분명히 에너지가 솟아날 거니까 해봐. 이러니까 그때 했어요. 그래갖고 어저께 매출 160 평이네. 다른 집도 다 놀고. 그러니까 점장이 저는 주방 봤거든요. 어저께 성준이가 쉬어가지고 점장 혼자서 민서라고 우리 평일 알바 있죠.
걔도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고 뭐 몸에서 뭐 짜증나는 그런 어떤 느낌도 나고 이랬는데 걔도 막 즐거워가지고 막 일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좀 긍정의 기운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제 끝날 때쯤에 되고 이제 점장한테 얘기했죠. 이게 네가 할 수 있는 원래의 능력이고 원래 잘할 수 있는 모습인데 너는 그동안 이거를 못 느껴봤다고 스스로가 해서 이걸 온전히 너의 능력으로 끌어당겨서 사람들 온 거다고. 네가 목소리 크게 하니까 손님들이 밝게 하고 손님들이 소주 한 병 먹을 걸 두세 병 먹을 수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두세 병 먹고 있는 사람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왔을 거고 다른 사람들하고 더 먹으니까 술을 많이 취하니까 소리가 좀 더 커졌을 거고 뭐 어디에서 어떻게 된 건지 연쇄 반응이 어떻게 일어난지는 계산이 안 되지만 수많은 경우 수가 긍정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매출이 나온 거지. 그건 네 목소리 한 개 때문에 달라진 거다. 그건 네가 느꼈어. 당일날 바로 느낀 거예요. 저는 바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또 이제 에너지가 솟아서 오늘 또 막 하더라고요. 그 앞에 지금 텅텅 비어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냥 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 사장님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금 사장님이 수영에서 받았던 에너지가 있고 여기서 지금 있으면 이 넓은 공간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울링이거든요. 제가 이거 목소리를 울리는 거는 뭐라면 됐냐면 외로워져요. 동굴 아래 있는 느낌이라서 약간 뭐라지 혼자 있으면 더 이렇게 조금 위축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느낌으로 있을지 대충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첫 번째 사임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자신을 믿어야 돼요.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회복할 것.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사임이 잘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진짜 잘한다니까요. 잘하는데 일단 믿는 것까지도 잘하고 이제 자신감을 다시 가지고 계속 있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더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많이 안 떨어진 것 같으니까. 그죠? 많이 떨어지진 않았죠. 저도 거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번 주는 네. 1월까지는 네. 그렇게 하고 네. 모든 걸 다 테스트한다는 생각을 좀 해보자. 일단 안 해본 거니까 저도 이렇게 새 품목을 한 번에 해봤으니까 네. 해보자. 그래서 어제 동생 불러갖고 네. 피자, 치킨 세팅 네가 다 해라. 제가 상담원 재료들 이런 거 다 또 위치 바꾸고 네. 또 손이 다 닿을 수 있도록 다 옮기고 그리고 막 넓으실 때도 저도 다 올려놓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네. 이게 왜 혼자만 했지? 혼자 왜 할 수 없었지? 근데 그 전에 혼자 너무 조급하고 빨리 오픈하는데 왜 친구들이 또 왜 이렇게 배달 시험 시키면 줄라 하는데 왜 없냐? 내가 오늘밖에 시간 안 된다 이러니까 또 더 쪼이고 이러니까 그것다가 내가 있어봐 하루만 더 필요하다 막 이렇게 해서 그게 막 이틀 3일 막 이러니까 저도 막 불안하고 조절하고 그냥 됐고 나는 3일 동안 주말까지 그냥 나 스스로의 가오픈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오늘 기발 점검해보고 내일 배민 세팅하는 그런 것들 다 진짜 내가 마음에 다 썩들게 내일까지 다 해놓고 금토일 딱 장사해보면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희도 뭐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수영에 가서 배우고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하루에 막 30만원, 25만원, 30만원 아무리 못해도 팔았는데 그리고 금요일 뭐 50만원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래도 한 60만원 이렇게 팔았는데 이게 뭐 갑자기 어제도 4개 아이스크림 하나 피자 치킨 2개 상담은 2개 따라가고 들어가니까 어제도 약간 왔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길게 가자고 하는 건데 좀 더 천천히 생각을 그리고 그거 맞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결국에는
일단은 사장님이 아직까지 예전에 비해서 자신감이 많이 올라와 있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차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텐션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제가 처음 봤을 때 사장님보다 저 그런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수영에서 그나마 그래도 엄청 사장님한테 기를 많이 넣어줬구나, 그때 사장님 기를 좀 충분히 많이 채웠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두 번째는 사장님이 배달의 민족을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배달의 민족 안 들어가진다고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사장님한테 항상 얘기한 게, 저는 사장님 도움을 줄 상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어보면 돼요. 제가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정주님들은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는가? 왜 내가 이렇게 바쁜 상황인 걸 보면서도 이렇게 맨날 상담하고 맨날 무슨 컨설팅하고 맨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짬을 내갖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일일이 신경을 써가면서 내가 먼저 전화하길 기다리는 건가? 왜 장사가 잘 되나? 왜 나한테 이렇게 안 물어보지? 제가 그 얘기 누누이 했잖아요. 왜 안 물어보냐고요, 사장님. 왜 안 물어보십니까?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장님이 일단 자신을 믿어요. 이거는 자신감과 사장님이 할 수 있다는 어떤 정신력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정신력. 적어둘게요. 하지만 사장님이 물어보라는 거는, 이거는 뭐 이런 마인드에 관련된 걸 사장님 뭐 제가 좀 심심한데 아니면 뭐 하울링이 생겨서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게 아니라 진짜 기술적인 거. 사장님이 뭐 앞에 예를 들면 지금 문구를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바꾸면서 사장님이 그게 어떤 효과가 날지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거를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걸 바꾸려고 생각했는지 한번 들어봐도 돼요? 일단 뭐 전부 다 뭐 배달비 무료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돼 있는데, 네. 저희는 오늘부터 배달비 0원이라고 해요. 오늘부터. 네. 이 말이 네. 저는 그냥 손님이 이렇게 저에게 어쩌다가 뭐 울트라 콜이나 이런 데 딱 껴서 딱 눌렀을 때 입맛을 오늘부터 배달비 0원이라는 이런 걸 딱 문구를 딱 엄청 그냥 확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뭐 배달비 무료, 뭐 누구나 다 뭐 배달비 무료 이렇게 네. 이렇게 딱딱하게 쓸 수 있는데, 저는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오늘부터 배달비 0원 이라는 말이 행사 문구가처럼. 예, 뭔가 이 사람이 각오가 돼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주면서. 네. 그러면 사장님은 얘는 그런 어떤 그냥 제품 소개, 가게 소개한 게 아니라 어차피 배달비 무료인데 그거를 약간 좀 미사오고를 넣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바로 타격감을 줄 수 있는 멘트 바꿨다 이 말이죠.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적었잖아요. 그럼 저한테 일단 그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검사를 받으세요, 차라리. 네. 저는 사장님이 거기에다가 쓸데없이 다른 데처럼 뭐 예를 들면 뭐 동백전 사용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었을 줄 알았어요. 바꿨다 하길래. 그래서 사실은 왜 바꿨을까라고 이제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보인다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바꿨으면은 다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바꿨으면 굉장히 사장님이 제가 했던 말들을 잘 이해하고 잘 하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잘한 건데, 그 또한 물어보세요, 차라리.
검사 받듯이 저는 안 귀찮다니까요, 사장님. 제가 귀찮으면 여기 오겠습니까? 집에 가서 지금 10분이라도 더 쉬지. 그죠? 저는 귀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부터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물어보고요. 예를 들면 어저께도 사장님 2개가 팔았어요. 그럼 어떤 반응이 리뷰가 안 달렸어요. 왜 리뷰가 안 달렸을까? 이에 대해서 저한테 상의하시라고요. 왜냐면 사장님 심심하고 첫 번째. 저는 바쁘지만 사장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요. 예. 시간을 내면 돼요. 잠깐만요, 좀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하면 되잖아요. 사장님도 저희 이해하시잖아요.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셔도 이해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할 거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죠? 그러면 어저께 1인분이 나가는데 왜 리뷰 이벤트를 신청을 안 해요? 1인분이면 리뷰 이벤트를 신청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1인분인데 어디에서 시켜 먹었냐를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오피스텔에서 시켜 먹었다. 그럼 뭐 이상해요. 리뷰를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근데 뭐 포스코 더샵에서 1인분을 시켰다. 그러면 뭐 좀 사는 사람이니까 그냥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고, 빌라라든지 이런 데서 시켰으면 분명히 리뷰 이벤트를 했을 건데 안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있고, 사장님이 리뷰 이벤트라고 했는데 지금 사장님의 세팅된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메뉴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은 몇 개가 조절이 그 다음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옵션으로 그 사이드 메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리뷰 이벤트가 나와요. 그래서 안 했을 수도 있죠. 리뷰가 그 위에 올라. 더 첫 번째 가든가 아니면 몇 개 다음에 가든가 이렇게 했었어야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 1인분인데 리뷰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장님이 저한테 1인분인데 왜 리뷰 이벤트 신청이 안 들어왔죠? 중요한 건데 이렇게라도 저하고 이제 의논을 했었어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또 피드백을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장님 오늘 또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사장님한테. 그죠? 저는 그렇게 당연하게 그렇게 될 거라고는 알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사장님한테 교육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것까지 벌써 그렇게 캐치해서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캐치는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밑에 내려가서. 밑에 있는 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렸어야죠. 맞아요. 그런 것들을 그게 이제 리스크. 우리 사이드가 너무 많은 고추 튀김, 모둠 튀김, 김말이 뭐다 엄청 많이 많은데 그 밑에 리뷰가 있어서 이거는 올려야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시행하시고.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거든요. 그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리스크를 다 없애고 나면은 사장님은 이제 잘 될 길만 있어요. 그럼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시간대가 가오픈 시간대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안 될 때가 왜 중요하냐면 잘 될 때를 셋업을 하는 기간이에요. 이거 막 바꾸고 이런 거는 기본 틀을 만드는 거고, 잘 될 때를 대비한다는 건 뭐냐면은 잘 되게 만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장님. 그럼 이 시간대에는 사장님이 전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잘 될 때 전단지 더 돌려야 되는 거죠. 이벤트 할 거를 기획을 5가지 정도를 뭐 계절별로 할 건지, 아니면은 저는 초반에 어떠냐면 명절이 오면 명절날 1,000원짜리 한 장을 넣어서 거기다가 막 글자 써가지고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가위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이벤트 1,000원짜리도 막 그냥 주고 새 거 빳빳한 거 바꿔가지고, 그리고 뭐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그런 거 다 챙겨주고, 뭐 여름이면은 뭐고 아이스팩 이런 것도 막 잘 챙겨주고, 겨울이면 핫팩도 넣어주고 그냥 센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했거든요, 이벤트로.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돈 나가는 건데 그 돈 나가는 거를 어떻게 내가 돈을 쓰면서 다시 나한테 그만큼 벌어들이니까, 그 계산해보면 한 10명한테 그걸 제공해주고 그 10명 중에 한 명만 재구매를 해준다는 보장만 있으면 하겠더라고요.
10명 중에 1명만 재구매가 되게끔 하죠. 그러면 재구매하게 만드는 방법 제가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 거를 안 시켜 먹을 수 없는 그런 이유만 만들죠. 반대로 다른 거 안 시켜 먹고 우리 걸 꼭 시켜 먹어야 될 그런 가치만 주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다 보면 사장님이 이거 지금 시간에 있잖아요. 진짜 온전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문구 바꾸고 이렇게 고민한 거는 너무 잘하신 거고, 그것도 고민해서 했었으니까 이 시간을 알차게 보냈으니까. 근데 뒤에 지금 사장님이 해야 될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숙제가. 그걸 한꺼번에 다 받아들이니까 한 개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저한테 물어봤죠. 그러면 사장님 제가 가르쳐 줄 겁니까? 가르쳐 준 것을 적어요. 네? 그 다음에 하나씩 즉시 실행. 자, 세 가지입니다, 사장님이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거. 네. 이래야지 사장님이 일단은 자신감을 안 잃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하나씩 실행하고 나면 사장님이 뿌듯해질 거고, 그래서 성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야지 사장님이 엔돌핀이 돌아가요. 그게 되어야지 사장님이 저한테 물어볼 게 생겨요. 무한반복입니다. 이거 계속 공장을 돌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지 사장님이 이거 지금 있는 거를, 제가 지금 보니까 사장님 청소도 잘 해놨고, 정리정돈 잘 해놓은 거 보니까, 확실히 사장님이, 마음을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자잘구레한 것도 잘 쌓아놓고, 정리 탁탁탁 해놓은 거 보니까,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쓰레기 앞에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문 열어놓고 하는데, 해야 될 게 큰 고치가 많은 건데 사장님이 아직 못한 것까지도 있으니까 다 이해는 해요. 사입 사항을 다 이해하니까. 이런 것도 또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고 뭐 이런 다 이해는 해요. 그죠? 근데 자, 이게 다 미루면요, 사장님 일하면서 미루고 또 일하면서 미루고 이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오픈 기간에 있잖아요, 사장님이 합리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장님이 내가 가오픈 기간이었다라고 이거를 말 못한다는 거예요. 뒤에 가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제 지금에서 사장님 텐션이 더 떨어지기 전에 사장님이 이걸 하잖아요. 주문이 지금 이거는 있잖아요, 사장님. 안 들어오는 거는 그게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사장님이. 왜냐면요, 사장님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와도 문제예요. 그죠? 기술적으로 이렇게 치내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제가 오늘 또 저희 점장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내가 매출 79만 원 나왔다고 뭐라 할 거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음번에 내가 쉴 때는 내가 안 쉴 예정인데, 다음번 내가 만약에 쉰다면 너희들 어떻게 하기로 했냐, 저희들 물어봤어요. 저희들도 연구를 했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할 건데? 잘 하겠대요. 열심히 하겠대요. 열심히. 그래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봐.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네가 이거를 안 하면은 어떻게 이거를 한순간에 내가 쉬는 날에 잘 한다고 이게 해결돼? 이 분위기가 바뀌고 이 흐름이 바뀌고 사람들이 더 오래 먹고 더 즐겨서 매출이 더 올라간 게 기술적으로 네가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분야냐 이게? 제가 이랬거든요, 점장한테. 네가 똑같이 행동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봐, 이게 너의 페이스로 돌아오냐고. 네가 목소리를 크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모든 게 다 뚫려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네가 기술적으로 하는 게 아닌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분야로 가지고 가는 건데, 이걸 어떻게 네가 너희들 열심히 한다고, 너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냐. 하루 15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너희들 보고 열심히 안 한다 하겠어. 이왕에 할 거면 열심히 하는 거를 너희 에너지
이런 식으로 되게끔 운영을 하면 덜 피곤하다. 매출에 대한 부담도 적고. 제가 그 얘기를 한 거하고 사장님 똑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렇게 하실 거면 뭐 주문 안 들어온다고 울트라콜 바뀐 거 작은 행복을 느꼈잖아요. 그거를 사장님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믿어야 돼요. 이제 기술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걸 찾아낼 수 있는 거를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뭐 했는데 바로 효과가 안 나. 그럼 물어보라고. 제가 각기 드린다니까요. 저희 점장한테도 계속 얘기하거든요. 난 너희들이 이해가 안 간다. 왜 이렇게 답을 알게 해주는데 왜 안 하냐. 이게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다른 사람들은 100만 원, 200만 원 내고 제 컨설팅 올린 거 보셨어요? 다 2시간짜리. 저 다른 거가 한 1시간 정도. 그 뒤에가 엑기스예요. 네. 원래 유튜브는 전부 다 뒤에가 엑기스잖아요. 네, 그 정도. 그 한 뒤에 30분이 엑기스입니다. 예. 꼭 들으세요. 손님 다 듣고 잘 네. 거예요. 다 보고 잘 거예요. 그래갖고 사모님한테도 좀 들려주세요. 네. 필요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인드를 이제 이렇게 뭐 사업하는 마인드로 교정을 해줘요.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줄 서서 먹는 맛집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젊은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의 한 2, 3일에 한 번씩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 점장하고 애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답을 알려주냐. 저는 컨설팅 할 때 답을 안 알려줘요. 잘.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 해요. 사임처럼. 이렇게 이건 제가 하세요잖아요. 지금 사임이. 저희 점장하고 직원들한테는 야 이렇게 좀 해. 이렇게 하잖아요. 다 생략하고. 왜냐면 빨리 가려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용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 한다고.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들은 나한테 컨설팅을 받으러 온 거지 케어를 받으러 온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맨날 답답해 하거든요. 왜 너희들은 모든 그 과정을 보고 돈 내서 돈 받고 그 사람들한테 답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케어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컨설팅만 해주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만 조금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는 돈을 받는데 너희들은 그거 다 생략하고 액기스로 똥똥 뭉쳐서 답만 이렇게 딱 알려주는데도 왜 안 하냐. 나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사장님도 이제 이런 게 제가 전에도 답을 몇 개씩 가르쳐 드렸고 계속해서 케어도 해드리면서 컨설팅도 해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사장님이 이제 저 없는 곳에서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혼자서 이제 온전히 이제 또 직원도 있으면 금액적인 부담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사장님은 이거 세 개를 진짜 제가 말했던 이 세 개 정도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진짜. 이거를 제가 귀찮아서 사장님 전화를 피하고 싶을 정도로 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저는 제가 더 귀찮은 것 같아요. 제가 더 사장님을 귀찮게 하는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잔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들까봐 사실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 물어보시고요. 배달의 민족에 관련된 것도 이 사연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연 요즘에 그것도 들으시면 알겠지만 영상에 요즘에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이렇게 세 개가 광고가 위에 오픈리스트 뜨잖아요. 첫 번째 클릭가 뭐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오픈리스트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랜덤이었거든요. 지금은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AI가 들어가면서 얘가 소비자 관련돼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랜덤 노출시켜줘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이 오픈리스트에서 이렇게 간간히 뜨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이해되셨죠? 우선 김치찌개를 많이 검색했으면 김치찌개 위주로. 그게 더 오히려 지수가 있으니까. 이해되죠? 이제 무조건 요 안에 깃발 꼽은 사람들 랜덤으로 오픈리스트 신청한 사람들이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뜨지 않는다고요.
이런 것도 있다. 이해되시죠,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은 첫 번째 클릭 광고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클릭 광고는 어떻게 해야지 잘 효율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렸고, 그럼 요 안에는 어떻게 떠야겠냐를 봐야 돼요. 네, 사장님. 요 안에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400원 넣었는데 보증금 50만 원에 400원 넣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잘 봐요. 사장님 50만 원을 왜 어떤 기준에서 하신 거예요? 그냥 요자금 빼고 그냥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그 50만 원 다 쓰실 거예요? 다 쓸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왕에 할 거면 200만 원 보증을 걸고 50만 원 쓸 때 그냥 정지시키라고. 그게 어차피 쓸 거면은 노출되는 게 확률이 더 높다고요. 400원에 200만 원 보증금 걸고 400원 클릭 광고 걸고 하는 거랑 50만 원에 50만 원에 400원 거는 게 노출이 다르다 했잖아요. 어차피 쓸 거라고 마음을 먹고 했으면 이렇게 걸고 그렇게 하고 50만 원 쓰고 나면 닫으면 돼요. 이틀 했는데 5천 원도 안 노출이 안 되니까요. 노출 안 되니까 5천 원도 안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걸 할 때는 사장님이 클릭을 했을 때 사장님한테 들어왔을 때 매력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걸 먼저 만드셔야 돼요. 이번 주 안에 진짜 배달의 민족은 진짜 완벽하게 숙지하고 완벽하게 세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쌈따봉을 배달의 민족에서 완벽하게 세팅을 해도 있잖아요. 사장님이 이 동네에서 먹힐지 안 먹힐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안에 뭐 바꾸고 이런 건 어차피 사장님이 재량껏 바꿔보시면 되는데, 일단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 퍼포먼스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를 배달의 민족만 할 게 아니라 여기요, 동백통, 그 다음에 땡겨요, 다 하세요. 다 신청하세요. 뭐든지 다 받으세요, 사장님.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배달의 민족만 내가 일단 이번 딱 끝내야지 아닙니다. 다 받아요. 일단 다 받아놓고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은 배달의 민족에 집중하면 돼요. 어차피 거기서는 뭐 집중할 수도 없을 수준이면은 당근마켓에다가 글 올리고 세 번까지 경고해 주거든요. 당근마켓에서 우리 가게 홍보하면 세 번째는 정지 걸어요. 30일 정지. 30일 뒤에 또 한 번 하면 90일 정지. 이래 걸려요. 내부 맘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처음에 댓글 차단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잘려요. 아이디 딴 거 만들어서 또 똑같은 짓 한 10번 하면은 사장님 그 IP 정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당해보셔야죠, 사장님. 그죠? 당해봐야지. 아, 이렇게 순서대로 아직까지 조금 돼도 되겠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할 게 너무 많이 남았죠. 할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일로 따지자면은 할 일이 많은 거고, 사장님이 이제 사업성으로 보자면은 아직 밝은 거죠. 할 게 많다는 거는. 다 하시고 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만약에 사장님한테 해냈는데 안 됐어요. 제가 책임을 지켜요, 그거는. 근데 사장님이 제가 이 명지를 처음에 사장님이 제가 하지 말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피곤해질 것 같아갖고. 그죠? 저는 하지 말랬다니까요, 사장님한테. 근데 사장님이 하겠다고 하면서 돈 없이 지금 했어요. 저는 성격이 이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불안하다니까요. 또 저희 집이기도 하고 근처가 그죠? 그러니까 잘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뭐 슈퍼 피치 뭐 아이스크림 다요 사장님. 뭐든지 그냥 조져버리세요 그냥. 이거를 그냥 그 한 개 더 말씀드리는 거는 배달은 절대 사장님이 이렇게 그 배달이 들어오기만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한 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개. 주문 한 개 들어왔잖아요. 걔가 무조건 리뷰를 남기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2개 들어오면 다행이에요. 그럼 그 2개도 100% 리뷰가 달리게끔 배달을 빨리 갔다든가 배달을 진짜 정성스럽게 해서 보낸다든가 그게 다 모든 게 혼연일체가 사용 에너지까지 다 실려갖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리뷰를 남길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지 3개가 되고 그게 5개가 되고 그게 3달이 6달이 돼야지 사장님이 그게 하루에 20개가 되고 30개가 되고 이렇게 되지. 그거를 한 개 놓치면은 다시 0이 2개 있는데 한 개 놓치면 0이라고.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가만히 이렇게 배달이 들어왔다고 의뢰하던 행동 패턴으로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홀에 손님이 한 팀 들어왔다 생각하고 진짜 막 그거를 진짜 최상급으로 사장님이 할 수 있는 포장, 멘트, 문자 이 사람이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요. 그 사람은 맨날 그랬는지 이 사람이 오늘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음번에 시켰을 때도 그런 모습을 이어진다면 그게 계속 사장님 단골 가치가 되고 그죠? 그게 안 되면 전단지도 만들어야 돼요. 가면서 배달 맛집이라고 사장님 집에 근처에 가면서 벽에다가 붙이거든요. 벽에 붙이면 또 벌금 먹으니까 몰래 조금이라도 붙이고. 저도 사장님 오피스텔에 마지막에 집에 갈 때 배달 제가 가갖고 있잖아요. 오피스텔 해운대요. 저희가 집에 가는 길이 저희가 외곽도로 타려면은 백병원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 밑에 해운대 자동 그 신시가지 쪽에 들어가면은 배달이 마지막 주문 들어오면 제가 글로 가요.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그걸 가가지고 그 주고 내려오면서 오피스텔에 뭐 다다다다 한 층에 한 30개 정도 문에다가 자수 스티커 붙이고 또 한 층 내려오고 10층이면은 그렇게 한 100개 붙이고 그걸 집에 가고 했어요. 옛날에 저도. 저 그거 안 한 거 아닙니다. 아파트 가도 그거 다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 붙이고 나면은 이 중에 한 사람만 연락 줘봐라. 혹시나 자석 보고 한 군데만 붙였을 거 아닙니까? 제가 붙인 아파트 기억하잖아요. 그 다음날 거기서 전화가 주문이 뭐 기억했다가 그래서 배달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석을 한 개 더 넣어요. 거기다가 자석 그 멘트를 더 넣고 그걸 이제 좀 비싼 리뷰 이벤트 같은 거에다가 그걸 딱 자석을 한 개 더 넣어놓고 거기다 메시지 써요. 고객님 혹시 이거 보시고 했다면은 이제 그 있잖아요. 그 다음번에도 서비스 될 테니까 네라고 답장만 해주세요. 문자 보낼 테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하는 거예요. 뿌듯하잖아요. 그래갖고 그 저의 그 붙일 때 초라함이라 해야 되나? 약간 조금 서글픔 이거를 해소를 했다니까요. 이걸 했을 때 다음에 내 단골 한 명이 생긴다. 이 생각으로. 그래 저도 찜을 그래 모았어요. 제가 앞뒤로 뭐 한 개씩, 앞뒤로 2개씩 최선을 다해라 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하고 맨 마지막에 집에 가는 건 제가 갔다니까요. 제가 포장 해갖고 손님 딱 얼굴 늦은 시간이지만 직접 방문 이런 거는 완전 따로 봉지를 한 개 더 두고 왔어요. 이거는 배달 주문하신 거고 이건 제가 마지막이라 갖고 선물로 한 개 더 갖고 왔습니다 하면서
대신에 그 리뷰 한 개만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찜해 드시고 다음에 주문해 주시면 기억했다. 다음에도 진짜 맛있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멘트까지 하고 그렇게 왔다니까요. 그게 배달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배달은. 그래서 경쟁 상대가 나타나면 그러든 말든 절로 넘어갈 거니까. 그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길인데 이제 사연이 쉬우게 저한테 설명을 들어서 그렇지 그 과정이 굉장히 좀 뭐라지 초라해지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데 그거 단계가 없이 올라가지는 절대 않을 거라 보거든요. 쉬운 아이템도 있어요. 쉬운 아이템들도 있는데 지금은 없는 거 알죠? 쉬운 아이템 지금은 없습니다. 진짜요. 뭐 아무리 가맹점에 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뭐 첫 달 매출 뭐 2천만 원 막 이러고 있던데 보니까 안 남아요. 그거 보면은 조건이 1인분 배달비 무료 무조건 해야지 가맹점 내주는 조건이에요. 안 남습니다. 개고생 많이. 네. 그럼 평생 안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 순간. 그러니까 사연도 단기간 뭐 나는 배달비 무료로 쭉 갔을 때 1인분 했을 때 수익이 안 남았어도 그렇게 하겠다 이러면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장기간 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딱 그거고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사람이 이 행동이 사실 기술이 있으니까 이걸로 해결이 되는 거라고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제가 말했던 우리 점장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런 기술적인 게 아무리 잘하든지 말든지 안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뭐 주문이 많이 들어와 봐야 언젠가는 그냥 무너지는 모래사인데 사람이 이제 그냥 기술적으로도 다 하고 에너지도 이렇게 충만하게 해서 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명지 다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콜까지 하시면 딱 그거 마시고 다음은 딱 1시간 한 것 같으니까 대창 보시죠.